네, 명인들의 복귀 유창호입니다. 변동성도 이런 변동성이 또 없습니다. 지난주 정말 크게 위아래로 요동쳤던 그 시장의 상처가 채 낫기도 전에 다시 급락인데요. 코스피를 보더라도 오늘 장중 저점 기준으로 보면 하루 만에 5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정말 예전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낙폭이죠. 퍼센트로 따졌을 때도 거의 9% 가까이 엄청난 낙폭을 보였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이 됐죠. 불과 일주일 동안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 정말 어떤 의미로는 역사적인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 변동성 장세고요. 생각처럼 쉽게 진정되지 않는 중동 사태의 여파 속에 이런 급락세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 양대 지수를 통틀어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오후장의 낙폭은 좀 줄여냈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데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상황, 자세히 복기를 해보고요. 투자 전략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 그리고 특정 섹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바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죠. 타이밍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질문 확인해보고 중간중간 질문을 남길 수 있으면 저희가 명인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명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엄청난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시장 한마디로 먼저 요약부터 좀 해주시죠. 네, 유가 불확실성 확산 구간입니다. 네, 유가 불확실성 정말 유례 없이 국제 유가의 폭등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저래 공포 심리가 점점 커져가는 구간인데요. 지금 시장 왜 이렇게 추가 급락이 나오는 건지 이 한마디로 잡아주신 이유와 함께 시장 흐름부터 먼저 분석해 주시죠. 예,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WTI인데요. WTI가 90불에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선물 시장이 또 개장이 됐는데 현재 상황에서 브렌트유를 보니까 오늘 고가가 119불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106불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지금 훨씬 더 100불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쭉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가가 급등하게 된 배경은 다들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 들으시고 하시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카타르 쪽에서 유가가 150불 간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쿠웨이트에서는 이제 저장고가 모자라가지고 감산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에 있는 이제 원유 저장고를 또 때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유가 가뜩이나 오르는데 왜 그러냐고 또 이스라엘 쪽에다가 뭐라고 하고 이제 지금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호르무즈의 여부는 완전히 막힌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유가를 잡아 올리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예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을 것처럼 러시아 제재 풀 수도 있다라고 그러고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갖다가 시장에다 풀 수도 있다. 또 미국 쪽에서의 여러 가지 셰일유들 굉장히 이제 생산을 또 많이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많이 하는데 괜히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 유가를 잡기에는 속도가 아마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유가가 과연 정말 최악의 경우에 200불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그러니까 꼭 간다가 아니라 유가가 거기까지 꼭 갈 것 같으면은 숏을 친다든지 주식시장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갈지 안 갈지 이것을 시장도 사실 지금 모르는 부분이 제일 답답한 거죠. 예, 갈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설마 갈까 또 이런 생각도 있으면서 또 특히나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지 아니면은 힘의 어떤 굉장한 우위에 의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제압이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예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일 힘든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구간이고, 오늘은 이제 그 유가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좀 오르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이 됐지만, 이게 뭐 코스피가 이 근방에서 다 뭐 바닥 잡고 올라간다 이렇게 꼭 얘기하기는 힘든 구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변동성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일단 5일선 정도는 타줘야지 이젠 좀 바닥잡이 하나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장을 좀 기다려야 될 때다. 섣부르게 바닥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훌쩍 더 넘기게 됐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있죠. 2022년 이래로 처음인 모습인데, 문제는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유가의 흐름, 전장의 양상, 섣불리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 그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오늘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상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강세 포인트부터 알아보죠. 자, 오늘 강세 포인트는 어딘가요? 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죠. 네. 자,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농산물 가격의 급등에 관련된 종목들로 말씀을 또 해주셨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풀어주시죠. 오늘 보면은 이제 에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은 올라가는 이제 섹터가 뭐 요소, 비료 이런 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효성 OMB나 뭐 남해화학 같은 요소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고, 장중에는 상한가도 갔었어요. 또 뭐 조비라든가 KG 케미칼 이런 쪽 뭐 비료 관련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오늘처럼 다 밀리는 장에서 상승권 마감을 했으니까 이쪽이 확실히 좀 강한 건 사실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그 유조선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이제 요소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비료 쪽은 전 세계 비료 물동량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고 그러고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 비료 만드는데 아주 필수 그 재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면은 비료 공급에 이제 차질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은 식량난 또 오는 거 아니냐.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에 또 에그플레이션이 또 부각되기도 했었죠. 그거 비슷하게 또 그런 것들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 때문에 오늘 이제 이쪽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쪽 관련주들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죠. 상당히 투기적인 부분이 강하고 분명히 방향성에 기대 가지고 투자를 하시다가는 낭패보기 딱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웬만하면은 그냥 워낙 다른 종목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유혹이 있어요. 이거라도 한번 사가지고 얼마라도 좀 수익을 내볼까라는 이제 유혹들이 있지만, 정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 잘못하면은 이런 종목으로 그나마 수익 좀 내보려고 했던 게 굉장히 좀 그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낭패를 보는 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올라간다고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시더라도 꼭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단기 매매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지,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단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우상향만 바라보고 들고 있다가는 낭패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노선 정하는 거, 단기 접근하는 거, 꼭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일주일 동안 참 여기저기 화제가 되는 종목군들이 많죠. 오늘 거기서 부각이 된 건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남해화학이나 조비, 정말 오랜만에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에 많이 부각됐던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금세 풀리면서 또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단기 접근 대응으로 제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이 종목들 꼭 한번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세 포인트 정말 몇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립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중립 포인트는 어딘가요, 전문가님? 네, 조선주입니다. 네, 조선주 확실히 시장의 웬만한 종목들이 10% 안팎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대표주들은 워낙에 좋았습니다. 조선이 왜 이렇게 부각되는지 이유 좀 살펴볼까요? 예, 조선주들 오늘 이제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현대중공업은 좀 올랐고 하나오션도 빠지고 뭐 선사들은 좀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 오히려 이제 그 부품사들 태광이나 뭐 동성화인텍 이런 쪽들이 좋았는데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오히려 조선업계한테는 우리나라 조선업계한테는 어떤 그 수혜를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리포트 내용에 주된 거는 이제 제 그림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카타르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LNG를 카타르가 이제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카타르가 이번에 그 LNG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LNG 같은 것도 한번 생산 중단하면은 다시 생산해내는 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번 LNG 생산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그 LNG 공급이 카타르 중심에서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오게 되면은 주로 이제 LNG가 동아시아 쪽으로 오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일본 이런 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오면 되는데 가깝잖아요. 이렇게 짧죠. 근데 미국에서 온다 치더라도 여기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온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수에즈운하 걸쳐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멀죠. 길이가 2배입니다. 태평양 쪽으로 가려면 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것도 길이가 멀어요. 또 캐나다에서 가는 것도 길이가 멀죠.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가 될수록 이 LNG 선에 대한 이 톤마일이라고 합니다. 톤마일이 굉장히 폭증을 합니다.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LNG 선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LNG 선을 제작하는 이제 글로벌 선사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조선업체한테는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이 이제 올라갈랑 말랑 그러고 있고 또 뭐 그 조선업체는 이게 아니라도 계속해서 어쨌든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은 모멘텀이 계속 남아 있는 게 마스가죠.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해군력 강화하려고 한 필요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사들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권이 어떤 그 프로젝트의 가시권이 더 다가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전망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조선주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 비해서 빠지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조선주들은 이제 어쨌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카타르 관련해 가지고 LNG 선이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입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약간은 저는 그 부분은 조금은 좀 스토리가 약간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아직 남아있고 또 그 스토리가 위로 끌어올리지는 못할지언정 또 하단은 잡아주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 계속해서 조방원에 대해서는 박스권 매매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주들이 박스권 하단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는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품주들이 요즘에 올라가죠. 부품주들도 한 상단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여기서 날아간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박스권 매매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선주 가운데에서 좀 찝어보자면, 말씀해 주셨던 오늘 강했던 태광이라든지 뭐 성관밴드, 요런 오늘 강했던 종목을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혹시나 뭐 토픽 종목으로 따로 꼽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 얘기도 잠깐 좀 해주실까요? 조선주는 사실 그때 지난번에 뭐 쇠빙선 얘기 나올 때는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또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뭐 마스가 얘기 나오면은 뭐 하나오션 얘기도 한 번씩 치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조선주 내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이다 이렇게 꼽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들 지금 너무 많이 가격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특별히 더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조선사 그 선사업체 중에서는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괜찮고요. 그리고 부품 업체 중에서는 뭐 태광 같은 그 밸브 쪽이나 동성아이템 같은 본행제 쪽 다 괜찮은데 저는 이제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목표가를 그냥 박스권 상단 정도로 두고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조방원이 시장을 주도하던 때처럼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박스권의 상단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조선주 오늘장의 중립 포인트였고요. 자,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낙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죠. 약세 포인트 하나 좀 꼽아볼 텐데 오늘 약세 포인트는 어딘가요? 예, 반도체 꼽아봤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가 약세 포인트로 꼽히게 됩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뭐 들려주실 얘기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 상세히 좀 풀어주시죠. 네, 반도체가 시장이 지금 뭐 약세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급락을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 이란 전쟁권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어쩌면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말 기회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가격 변화한 거 외에 지금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뭐 반도체 실적 얘기는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뭐 제 그림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순이익 전망치가 지난주에 또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또 올라갔고 보시면은 그 작년 12월 달에 삼성전자의 컨센이 올해 이제 그 영업이익 컨센이 67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150억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의 한 뭐 2배는 넘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최고치는 지금 200억이 넘는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조.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지금도 DRAM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작년 12월 달에 59억에서 지금 120억, 이게 컨센이고요. 그리고 최고치는 거의 한 160억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전혀 변화는 없는데, 근데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2만 8천 원까지 갔던 게 오늘 뭐 17만 원대 지금 마감이 됐으니까 몇 프로가 빠졌냐면은 거의 한 20% 넘게 빠졌습니다. 한 25% 빠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30만 원 또 계속 제가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30만 원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시장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2월 달까지 계속 올라오는 구간에서 언제쯤 쉬어갈까 계속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성전자가 20만 원은 찍어야지
그때 뭐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소리를 해야지 20만 원도 안 찍었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아래쪽 볼 필요 없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20만 원 찍고 나서 넘어간 이후에 제가 이제는 뭔가 좀 숨고르기가 좀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은 아직까지 더 가야 되지만 속도가 문제다. 그래서 숨고르기 좀 들어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그때 이 뭐 미국 이란 전쟁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 거고 그래서 숨고르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렇게 급격하게 숨고르기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61선과의 이격 같은 것들은 상당히 지금 좁혀졌죠. 이렇게 되면서 속도 조절이 단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뭐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함이 없어서 목표가는 그대로 저는 30만 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증권사들 목표가 다 뭐 위쪽에 가 있고요. 뭐 외국계 증권사들도 전부 다 뭐 위쪽으로 지금 목표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보수적인 뭐 노무라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전부 다 25만 원 위쪽으로 다 목표가들을 내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방향성은 반도체 방향성은 계속해서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언제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꼭지 찍을까? 언제쯤 피크아웃이 나올까? 이것도 지금 몰라요. 사실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안 나온다. 그리고 하반기 말이나 돼야지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올까 싶어요. 그래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 내가 정말 잘 대응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그 TV 보면은 전문가들은 뭐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하는데 그럼 뭘 사야 되냐? 그렇게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반도체 사시면 되고요. 반도체 중에서 뭘 사야 되냐? 고민되신다면 그냥 삼성전자 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만 간다고 그렇게 또 상당히 좀 아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에서 다음번에 또 올라갈 때 이런 장이 또 삼성전자만 가는 장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는 30% 이상 포트에 있어야 된다. 지금 딱 반도체를 사라고 기회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지금 이렇게 조정장에서는 좀 담으실 필요가 있고요.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번에 반등이 나올 때는 소부장들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미 지난해 이제 실적 발표가 이미 끝났고 앞으로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남았죠.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는 해거든요. 소부장들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소부장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렇게 시장 조정받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두셔야 되고 내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라도까지 교체 매매를 해야 될 그 섹터가 어디냐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반도체는 포트에 30% 이상 꼭 담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일단 약했습니다. 그래서 약세 포인트로 들어간 반도체지만 앞으로를 들여다본다면 아주 강력하게 지금 포트에 들어가야 될 게 바로 반도체다. 결론을 또 내려주셨군요. 자, 그러면 이 내용도 다 정리를 해보면서 명인의 활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명인의 활로는 어떻습니까? 방향성을 살피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 내용 조금 더 들려주실까요? 예, 이렇게나 변동성이 이제 큰 시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여기서 매일매일 또 뭐 수익을 내고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러면 반등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리고 반등 이상 또다시 신고가를 내는 장이 올까 안 올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은 속이 편합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뭐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 뭐 굳이 뭐 머리를 그렇게 안 써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제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 뭐 방금 반도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순이익 전망도 반도체와 함께 이렇게나 오르고 있고요. 그것도 올해만 이 빨간 색깔이 올해거든요. 26년도 전망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올해보다 코스피 순이익이 더 좋을 걸로 지금 전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이 꺾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림이 어디까지 올지 깊어질 수도 있겠죠. 유가가 더 올라가서. 하지만 이번 장이 꺾이는 장이 아니다. 부러지는 장이 아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반등 이상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7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뭐 당연히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너무 뭐 주눅 들거나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있다면은 분명히 반도체는 분명히 담으셔야 되고 또 종목 중에 반도체가 없다면은 교체 매매 해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꼭 담으시기 바라고 또 바이오도 지금 코스닥이 당분간은 더 코스피보다 좋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2차 전지 코스닥의 주도 섹터들이죠. 이쪽도 보셔야 되고요. 또 장 반등 나오면 로봇 분명히 로봇도 반등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엔터주라고 안 적고 하이브라고 적었습니다. 하이브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BTS 공연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은 오히려 방향성을 믿고 기회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함께 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명인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3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부터 주목해야 할 바로 이 종목들 3월 시작은 신기수와 내일 오후 4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명의들의 복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